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게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집이 이제 부산이라서 멀어서 이제 힘듭니다. 저는 제주도인데. 아이고, 더무네. 하여튼 1시간 만에 갔다 오긴 했는데요. 예, 예.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도 저는 세배드리러 갔습니다. 예. 관광객 14만 명이 내려가는데 예. 저도 끼어서 내려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은 전파 가능성이 없고 예. 가족들은 전파됩니까? 예. 참. 아니 그러니까 또 설 끝나니까 그 뭐 직계 가족은 모여도 된다. 뭐 그러고 뭐 잠깐 방문하는 거는 괜찮다. 잠깐이 몇 시간이 잠깐입니까? 아니 직계 가족은 전파 가능성이 없고 형제들끼리는 관계 가족은 전파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광객도 전파 안 되고 그 뭐 풋살장, 축구장은 또 개장한대요. 이번에 스키장이 미어 터져가지고 예. 설 연휴 때 미어 터져가지고 정말 그 리프트를 타는데 줄을 뭐 한 200m씩 섰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그 코로나가 70%가 지금 줄었답니다. 아, 바이든이 그렇게 세나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바이든 하는 게 하도 기가 차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그런 능력이 없나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참 미국 가서 그런 거는 안 배우나요? 자가검진 키트도 안 갖고 그 저기 수출을 하는데 국내에 팔지는 않고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백신도 안 갖고 왔죠. 자가검진 키트는 수출은 하는데 국내는 안 팔아.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 왜 안 파냐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 있는 걸 수출하는 거예요. 왜 외국에 수출? 예. 그리고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FDA 승인 받은 자가검진 키트 20분 만에 되는 그 3만 원짜리 그거는 또 수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다 이게 그 건강을 해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럴 목적으로 지금 가족들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모이면 누구 욕할까봐. 달림 욕할까봐. 욕할까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하나 더 황당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제가요. 성의지 예산이 35조인데 야, 이 돈이 신생아 한 명당 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주면요 145만 명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3조가 증가해가지고 35조가 증가했는데 이거 2012년에 10조 7천을 가던 게 지금 올해는 3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하냐면요. 국방비가 52조인데 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 34조 9,311억 원이라는 거예요. 국방 예산도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돼야 됩니까? 근데 왜 여군을 여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합니까? 아니, 우리 남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병역義務를 이행하고 있는데 병역법을 아직도 안 고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여자들 전부 다 그죠? 병역義務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자가 군대 가고 월급 주면 되는데 그럼요. 또 그건 안 해요. 성인지 예산과 전혀 다르게 국방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평등, 여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에다 왕창 몰아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성들도 군대 징집해서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병장들한테 주는 것처럼 해야지.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일자리 예산이 2020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이 25조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31조 7천만 원이면 일자리 예산보다 여성 예산이 6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만 들어갑니까? 성평등이니까 남성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기 때문에 젠더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소수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동성애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까지 다 포함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35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5조가 일자리 예산보다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 뭐 각 부처별로 뭐 고용노동부는 뭐 39개 사업을 했고 가장 많이 했고 여성가족부는 35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뭐 각 부처별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상 사업 2010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이 자료를 보시면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로소 지금에야 예. 지금에야 이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 그 교계나 예. 우리 그 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안 해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성인지가 뭡니까? 예.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을 못해요. 예. 성인지가 뭔지부터 우리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데 우리 그 성 대표님 한번 성인지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위키백과를 봤는데 뭐 페미니즘 위키라는 게 또 따로 있네요. 보니까 참 뭐가 많아요. 자, 성인지 예산이 뭐냐면 예산 사업에 대해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 여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성평등입니다. 예.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을 의미하거나 예산을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 아니며 예산의 배분 구조가 성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꼬아놨는데 자꾸 성평등 하는데 그러면 남성, 여성, 제3의 성, 중성, 트랜스젠더 이것도 같이 평등하게 가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꼬아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 예산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남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는 예산을 여자한테 좀 몰아줘가지고 남자하고 밸런스를 맞추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한테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밑에 그 법적 사실 보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의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 예. 쓸데없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분석합니까? 이거? 누가 분석해요? 이런 부분에서 분석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누가 사전에 심의평가합니까? 그러면 이거 다 친더불어민주당 세력, 친페미니즘 세력, 공무원들, 젠더 이데올로기 세력, 공무원들 줄 세우는 거 아니고 예산, 이거 예산 안 돼, 빠꾸 시켜. 너 왜 이따위로 썼어? 뭐 나중에 공무원 감사하고 문책하고 공무원들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부 부처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는지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작업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분석 감사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법이 지금 나왔는데 주민법에 보면은 그 세금도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기고 뭐 도로 교통 환경 지역을 갖다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법을 만들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민법인데 그 자기 동네에 저기 공장이 삼성반도체가 있으면 삼성반도체 또 해체하라면 해체해야 되고 그거 가서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놔야 되고 후원금 내놔야 되고 다음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논할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법률에 따른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률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들이 마음대로 추천해서 선임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심사한다고 또 자기들 편 그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월급 주고. 맞습니다. 자기 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300대1 경쟁률 뚫고 들어간 늘공들은 바보들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또 공무원 더 많이 만들어주려고 어공은 거기 가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공무원화 시켜가지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월급을 주게 만들고 지금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십시오. 15년간 우리 출산 장려수당 1년간 50조 정도 투자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15년간 225조 원을 들였는데 출산율이 0.83명이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니까 15년간 225조 원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직접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직접 돈을 줘야지. 그 자꾸 무슨 정책을 만든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공무원 주고 공무원 숫자 만들고 공무원 월급만 주는 거죠. 단체의 그
그 예산을 주고. 그죠. 자기들 직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쓰고 정작 출산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그죠. 부모들에겐 돈심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225조를 이 좌파들 페미니즘 이쪽 단체들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225조 원을 그냥 직접 줬으면 애 놓겠죠. 이 볼까요? 저출산 예산 대책에 1년에 50조씩 썼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 5년간 150조를 썼는데 이 신문에 이 조선일보에 나온 조선일보인가 한국일보 뭐 신문에 하여튼 언론 나왔어요. 언론 나온 건데 5년간 150조를 썼는데 1년에 50조 원을 허공에 뿌린 겁니다. 한 명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50조라는 돈이 어느 만큼 되느냐면 우리가 30만 명 1년에 우리가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0만 명에게 매월 135만 원을 136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성인지 예산 불필요한 성인지 예산 30조를 플러스하면 85조가 되는 돈인데 85조를 30만 명 신생아에게 매월 24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여기 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신문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자료를 다 찾아보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150조 원 지금 50조 원을 1년에 썼는데 0.83명이면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직접 지원이 없었으니까 허공에 뿌린 돈인데 34조 9,311억 원을 이거는 성인지 예산만입니다. 저출산 장려 예산을 빼고 한 명을 놓을 때 월 200만 원씩 1년을 주면 2,400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145만 5,463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145만 5,463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현재 태어나는 숫자의 거의 5배가 태어나네요. 그러니까 34조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 남자 여자 평등하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애들한테 35조 주면 되겠네. 그러면 145만 명 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고 3명 놓으면은 240만 원이라는 건 아까 저출산 수당하고 합쳐버리면 그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명을 놓으면 4,800 그러니까 올해 한 명 놓으면 2,400 받고 내년에 한 명 놓으면 또 2,400 받고 내년에 한 명 또 놓으면 2,400 그러면 3명 놓으면 7,200만 원을 그냥 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출산 장려 예산 별도고 교육 예산은 76조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수당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금은 또 별도예요. 그럼 이중으로 수급받으면 지방에 또 애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 받고 그리고 지방은 물가가 싸니까는 훨씬 더 그 삶이 풍부해지니까 지방으로 많이 가니까는 수도권의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청년 창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 청년들한테 기술도 없고 뭐 경험도 없는데 야 창업해라 해가지고 창업하면은 얘 취업했다 해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런데 이 청년들이 창업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경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하니까 망하죠. 당연히 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10종 팔고 망한다고. 제가 창업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이번에 귀농 막 지원해놓고 들어가서 유튜브들 보십시오. 귀농 함부로 했다가 거기서 쫄딱 빚만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 창업도 그냥 여기다가 그 성인지 예산 이런 데 해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줘버리면요. 자, 이거는 성인지 예산 플러스 우리가 연간 50조 원씩 저출산 예산 날린 거를 합하니까 84조 9,311억 원인데 한 명당 2,400만 원씩 1년에 준다고 하면은 매달 2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럼 353만 8,796명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엑셀로 한 거니까 10배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신생아 수가 10배 더. 여러분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엑셀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예산들 뭐 이런 거 청년 창업 수당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더 오래 줄 수가 있겠죠. 1년 주는 걸 2년 주고 3년 주고 하고. 우리 애기 한 명 태어날 때 200만 원씩 매달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 안 낳겠습니까? 그죠. 2명 안 낳겠습니까? 그죠. 2명 낳으면 매달 400만 원인데 3명 낳으면 600만 원을 주는데 여러분
부부가 아둥바둥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엄마들은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 전념해도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3명만 낳겠습니까? 4명, 5명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갑자기 애들이 100만, 200만, 300만이 막 확 그냥 쏟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관 산업이 육아 산업 저 발전하겠죠. 산부인과 앞에 떡볶이집, 네. 문방구 그냥 시장에 그냥 막 불티 나는 거예요. 엄마 뭐 사줘 온데 그냥 경제 살리려고 안 해도 유관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그 퇴직해가지고 뭐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닭집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닭집 하니까 전부 닭집이야. 식당이야. 그러니까는 먹는 사람은 그 한정돼 있는데 그 닭집은 왕창 들어가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생아 수를 늘리면 닭집이 모자라게 됩니다. 닭집만 모자라겠어요. 뭐 태권도 도장, 뭐 미술학원, 도장, 미술학원, 모든 연관 사업, 교육 사업이 한꺼번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지 예산을 갖다가 자꾸 무슨 뭐 제도를 만든다 하면 제도를 만들면 누가 돈을 봅니까? 공무원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과 그 연관 좌파 단체들이 직장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직장 만들어 주려고 지금 허공에 돈을 뿌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 돈을 직접 줘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없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막 그 1년에 막 몇백만, 100만, 200만, 300만씩 이게 태어난다고. 이게 그리고요. 지금 그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예산이 76조 4조 대폭 늘었습니다. 뭐 하나 봤더만 온라인 교육, 뭐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아니 학문 후속 세대 지금 배울 애들이 없는데 뭘 후속 세대를 지원합니까? 직업 교육 아니 애를 안 나가지고 뭐 저기 나라가 망할 판인데 무슨 직업 교육에.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교육청 와 교사 월급이 와 학생은 줄어드는데 선생님 월급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월급 주려고 미국보다 월급이 많던데요, 대한민국이. 선생님 월급 주려고 세금 내는 셈이에요. 네. 그런데 좀 더 볼까요? 내가 이거 그 데이터를 다 찾았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0년에 우리 초등학교만 볼게요. 28.7명에서 2020년에 14.2명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대폭 줄었는데 그 업무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월급은 계속 늘었어요. 이게 호봉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선생님들 밥 먹여 살려고 세금 내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주니까는 그 급여를 드리는데 애도 안 키우고 또 학교 보낼 때면 전교조 선생들이 뭐 북한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문재인이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뭐 홈스쿨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대표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저소득층에 사교육비 대출을 해준다고 수요 살아납니까? 이게 정말 학교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늘어나고 그죠? 가정은 사교육비를 그것도 대출 받아서 쓰고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결국 빚쟁이로 만들고 결국 왜냐면 이 교육 예산이 교육의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정부 공무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다 쓰는 거예요. 월급 주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정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세금이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우처 제도죠. 예. 지금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학생 1인당 그 공교육비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지금 2017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초등교육이 1,17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중등교육이 1,357만 9천 원, 고등교육이 1인당 뭐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18, 19, 20년까지 예산이 확 늘었으니까 그 1인당으로 하면은 평균 한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초중고 학생한테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은 교육 바우처 제도로 해가지고
이 학생이 저 학교로 전학을 가면 학생을 따라서 예산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1200만 원 쓰는데 이 학교에서 6개월 다니고 그럼 여기 이 학교는 600만 원만 주고 저 학교로 가면은 저 학교에다 6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학교는 학생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도 좋아지고 그리고 요즘은 다 엄마가 아버지가 차로 데려다 주니까 그럴 바에 그냥 통학버스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 모으면 되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못 가르치는 학교는 퇴보될 거 아닙니까? 예, 공교육기관 중에 제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퇴행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할 권위, 이 부모가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바우처는 일종의 교육 쿠폰입니다. 그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쿠폰에 따라서. 그러면 사교육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교육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부모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현재 구조는 교육 공무원들에게 그 돈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불공정하게 예산이 왜곡되게 쓰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얼마를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데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우리가 세금 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보수 정권도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학원은 학원대로 가고 홈스쿨링도 또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거는 최근에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부모의 친권을 뺏는 거예요. 이제 근데 홈스쿨링 하겠다. 난 학교에서 받는 교육 부모가 난 못하겠다 하는데 너 홈스쿨링 해. 꼬맹이한테 얘기하는데 꼬맹이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권을 박탈하고 위탁 과정이 가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백신도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면 강제로 뭐 하여튼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원흉이 누구냐면은 지금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여기 보시면은 민간 부분 성별 다양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 중성 트랜스젠더 다양성이라고 분명히 여기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놓고 위에는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평등을 일상으로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평등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성별 균형 포용성 파트너십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기만하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공 그러니까 성별 다양성 하니까 여성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 남성 중성 트랜스젠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그림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여러분 안 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남성은 계단 밑에 있고 여성은 위에 있어요. 이게 성평등입니까?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사실은 이게 예컨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평등이라고 하면 나란히 남녀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남성은 무릎을 꿇고 여성은 위에 있습니다. 여자는 상전이고 남자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지금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포스터에서도 이미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에 여성들이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요.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이게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기관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36조 1항에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라고 한글 명칭 써놓고 영어 명칭에는 우먼이 없어요. 성평등 가족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더 이퀄리티. 그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이건 반헌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나라를 해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여탕 가는 법 만들면은 누가
어찌 됩니까? 아니 이 금지 법안을 이제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 예. 그 여탕에는 여성이라고 정체성을 주장하는 예. 생물학적인 남성을 거기에 보내서 예. 같이 뭐 하도록 해봐야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남성, 여성, 중성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저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 목사님 잡아가요. 잡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와서 야 목욕탕 남자 들어오면 안 되면 여기 여탕입니다 하면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딸이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딸이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같이 목욕하는 걸 여러분들은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뭐 하냐면은 이번에 정의당에서 정의당 대표가 원내 대표 의원을 갖다가 성추행해 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사퇴했는데 그 정의당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태를 많이 하다 보면 애 안 낳겠죠. 한번 낙태하기 시작하면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가 확산되게 만들죠.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죠. 싸우게 만들죠. 그다음에 참 이상한 거는 이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고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인이 사건. 예. 아니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 언론이 난리를 치면서 막 그 부모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몇 달 먼저 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리고 아예 죽여도 된다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인이보다 조금 덜 만들어진 태 속에 있는 아기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한 살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정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민주고 그게 진보입니까? 이게 정말 그건 변태고 살인마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정인이에 대해서 한 행위라든가 정인이에 대해서 한 행위나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한 행위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예. 이 행위를 다르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 다르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방금 우리 성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자요, 변태요, 그리고 정인이를 그렇게 했던 거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얘는 진보가 아니고 살인마고 변태 집단입니다. 태보죠. 태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날을 2번 세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통 아닙니까? 전통, 노는 거는 전통을 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전통,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랐기 때문에 한 살 먹고 나오는 거, 그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를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 자기들도 다 나이 얘기할 때 서양처럼 만 나이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우리 한국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뱃속에 10개월 있던 그거를 쳐서 한 살을 쳐주는 건데, 뱃속에 있다는 이유로 마음껏 살해를 해버리는 것, 이거 참 문제가 심한. 아니 자기들도 옛날에는 태아했는데 자기 엄마가 낙태를 안 했으니까 살아나와가지고 변태짓도 하고 돌아다니는, 성추행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우리가 이제 복잡한 말로 쓸 수 있는데요. 자기 존재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태어나고 자기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그걸 없애버린다. 이거 참. 그러니까 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인구를 줄여가지고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갖다 바치듯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아요. 중국에다가 원전 해체해가지고 기술자들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한국의 산업이 다 무너지면은 한국의 산업들 원전 연관 산업이 다 기초 생태계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전기로 가는 산업들은 전부 네. 망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산업들이 전부 기술자들 어디 가면 중국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한테 나라 갖다 바치듯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없애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에 상납하고 북한에 상납하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사드 문제 예. 최근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서 사드 문제 해결 안 되면 예. 안 된다는 중국 공식 입장이 나왔죠. 예. 자,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옛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예. 잡아보니까 이웃집이었어요. 예.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강도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건축업자가 예. 지나가다가 예. 우리 집을 도와서 강도를 물리쳐줬어요. 예.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강도도 사업을 하고 우리 집도 사업을 해요. 옆집도. 예.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그 건축업자가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도 든 이유는 담장을 안 쌓아서 그렇다. 너네 나랑 계약하면 담장을 쌓아줄게.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강도짓 했던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담장 쌓지 마. 담장 쌓지 마. 그리고 저쪽 건축업자한테도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담장 쌓지 말라고. 왜 담장을 쌓냐고. 그러니까.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담장을 쌓는 거는 옆집 강도했던 그놈이 예. 얘기를 할 거리가 돼요? 못 되죠. 예. 우리가 담장을 쌓겠다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도둑 맞고 강도를 막는 담장을 높이 쌓아서 안전하게 거하겠다는데 그거를 옆집 강도짓 했던 놈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담장 쌓냐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 역사 다 자기 거라고 하고 발해 고구려사가 김치에 한복까지 한복에 쌈에 그 뭐 전부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조선족들은 말도 못 쓰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하고 손흥민이도 중국인이라는데. 아 그래요? 네. 어이가 없어. 하여튼간에 중국에서 온 성이라는데요. 그래서 중국인이라는데. 그래요? 예. 야 그러면 그 내 밑으로 다 꿇어라. 나 저는 그 뭐 우리 집안 뭐 전후 고양시 그 시진핑이보다 한참 그 위에입니다. 사망 5제 때 그때 그 나온 그 성신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다 꿇어야겠네. 상나라 그 일대 왕이 그 시조가 그 탕왕인데 탕왕의 그 성씨였다 하더라고. 상나라 천기원제 1700년 뭐 그때 만들어진. 그러면 시진핑이도 다 꿇어 내 밑에. 이 근본도 없는 새끼들이 진짜. 하여튼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결국 이 모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이제 사상 전쟁이고 뭐 그 이면에는 바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라는 움직임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그 공산주의가 있네요.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어쨌든 여러분, 그 기독자유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론도 안 받습니다. 이론도 안 받습니다. 이 점을 이야기해주고 중국 공산당한테 돈을 안 받는 이런 세력들이 이 집권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집권을 하면요. 여러분한테 그냥 돈 막 쌓아줘도 돈 남아요. 복지예산 그냥 직접 쏟아주면 되는 겁니다. 복지예산이 200 몇십 조인가 그러는데 270조가 됩니다. 그거 그냥 직접 쏴주면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번 다음번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까 성 대표님 말씀했던 주민자치법 이게 정말 빨갱이 인민위원회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실상을 알려드리고 이게 통과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완벽한 감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이 족보도 없는 놈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예. 한번 우리 성 대표님 자세하게 분석해서 저도 이제 법적으로 예. 분석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본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